자, 8월 27일 목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세력의 흔적이 확인된 미친 급등 임박 세 종목을 열심히 찾아서 가져왔고요.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영상으로 업로드해드렸던 종목을 소통방에서는 다 같이 매매를 진행했고요. 그동안 스윙으로 진입했던 종목들, 흔히 농사 매매라고 많이 말을 하죠. 5개의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했었고,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낸 종목에서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도움되는 내용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근거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한 근거 있는 차트 분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력의 흔적이 확인된 미친 급등 임박 첫 번째 종목은 하나엔진이에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죠.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을 보기 전에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짧게 리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3일 전에 2차전지 관련주를 업로드해드리면서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 같이 움직임을 줬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시차는 존재할 뿐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야 됩니다. 지수 상황도 조금만 받쳐준다면 다 같이 좋은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하나씩 보면 일단 8월 24일 날 포스코 퓨처엠과 사마알미늄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번외로 삼성 SDI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사마알미늄 종목은 오늘 고가 약 20%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포스코 퓨처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가 약 11% 장대 양봉을 뽑아낸 모습이고, 삼성 SDI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11%의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같은 날 업로드해드렸던 코스모신 소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돌파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고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차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비중을 굉장히 낮추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8월 24일 날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SDI 관련해서 내용을 짧게 들어보고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번외로 삼성 SDI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얘도 2차전지 관련주. 지금 차트의 흐름이 다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인위적인 흐름이 확인이 되죠. 개인을 털어내고 방향 돌립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이동평균선 모으고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털고 방향 돌리고 털고 방향 돌리고 오늘 발생한 거래대금 5,800억입니다. 여기서부터 세력들이 개입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올려다가 팔아야겠죠.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대금 발생시키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타겟 구간을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열을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수렴 이후에 발산이 나온다 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렴만 나오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렴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로 발산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존재를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차트에서 세력의 흔적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구간,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모습들, 그리고 고가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들, 거래대금 보시면 돈을 엄청 쓰고 있죠. 캔들 하나에 1,000억이 안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우리가 비중을 엄청 때려 넣을 수가 있어요. 몇 억 사도 티도 안 납니다. 자, 세력의 입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이 세력들도 수익 실현하는 과정이 나왔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이 돌파될 때,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남들보다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 장대 양봉을 통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랑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낮은 구간에서 특징적인 흐름들을 파악하고 남들보다 아래에서 매수 타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다르고요. 이 수익률 자체가 다르면 수익금 또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고가 약 29.4%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상한가를 터치하진 못했지만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온전선 역시 8월 12일 날 이 캔들까지 확인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월 12일 급등임박 전기전력주 세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온전선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그리고 LS 일렉트릭 짧게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포인트가 존재를 했어요. 잠시 뒤에 리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신나게 팔아먹는 구간이 나왔죠. 자,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는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이
충분히 다 나갔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을 파악하고 세력의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진입하는 것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수많은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더 가더라도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서 모았던 물량들이 오늘 만약에 다 팔아먹었다면, 10만 개의 물량을 모아서 오늘 10만 개의 물량을 다 팔아먹었다면 차트는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겠죠.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체크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원전선을 한번 보면 얘는 상승을 뽑아낼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제가 5번 정도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면서 실제로 다 같이 매매를 진행했던 종목이죠. 자, 타겟 구간에 대한 돌파를 한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됐지만 얘네가 준비했던 물량과 썼던 돈들에 비하면 충분한 상승폭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찌르고 무너졌죠. 윗꼬리 달고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일부 물량이 정리가 됐을 수는 있지만 얘네가 매집 구간 내에서 썼던 돈들을 한번 보세요. 자, 4,200억, 2,400억, 3,900억, 음봉에서도 2,400억, 기본적으로 수조원에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으로는 절대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매물대를 한 번씩 건드려보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그 물량을 받아오는 모습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지금 많이 따라탔기 때문에 개인들을 털어내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가 진짜 상승을 만들어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찌글찌글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 고가에서 타겟 구간이 돌파되고 고가에서 오래 머물고 있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개인들에게 탑승할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따라타면 탈수록 세력의 입장에서는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개인들을 전부 다 태우고 상승시키지 않아요. 세력들은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죠. 어떠한 지지선을 이탈시키거나 이동평균선을 전부 다 깨고 내려온다거나, 우리가 차트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얘네가 어디까지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서 다시 방향을 돌릴지 모릅니다. 자, 이 구간을 한번 예시로 들면 얘네가 깨지 말아야 되는 구간까지 깨버리죠. 여기서 돈 쓰고 개인들 털어내고 매물 소화하고 여기서 돈을 많이 썼는데 개인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낮은 가격대까지 주가를 내려다 준다. 그러면 이런 구간이 스윙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깨지면 추가 진입할 수 있고요. 여기 깨지면 비중이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개인들이 싫어하는 구간이 겹치면 겹칠수록 좋습니다. 지지선이 이탈되는 자리,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보통 개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대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좀 더 들어가 볼 만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를 공부를 하고 계신다, 주력으로 매매를 하신다 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가격대를 공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의 흐름만 봤을 때 얘네가 62평까지 깨고 내려올지 122평까지 깨고 내려올지 지금 당장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돌리는 걸 기다려야 돼요. 8월 25일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방향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여기를 넘겨서 팔아먹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 어떤 자극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호재와 뉴스를 동반해서 공부가 안 된 개인들에게 매수세를 유도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이 수많은 개인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나와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대금도 발생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사매매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이 뭉텅이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뭉텅이로 상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24일날 세 종목을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 시드가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게 먼저 튀어나갈지 아니면 세 종목 모두 동시에 튀어나갈지 그걸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매수를 진행했지만 어떤 게 먼저 튀어나갈지 몰라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0만 원씩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자, 스윙 투자의 장점이 이런 겁니다. 그냥 C를 뿌려놓는 거예요. 얘네가 언제 상승을 뽑아낼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 손익비가 맞는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왔다. 그러면 나눠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1번이 먼저 튀어나가면 1번 익절하고요. 1번, 2번이 튀어나가면 두 종목을 익절을 하고 오늘처럼 동시에 튀어나간다면 세 종목 모두 익절을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은 다 다르고 매매 방식도 다 다르고 비중도 다 다르죠. 본인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먼저 연구를 하셔서
매매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한화엔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차트를 딱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매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이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에서 원리적인 부분 설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크게 차트를 구간별로 잘라서 해석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세력들이 물량을 사모으는 매집하는 구간과 이 매집된 물량을 팔아먹는 구간, 세력들이 매도하는 구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얘네가 낮은 구간에서 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은 그에 맞는 거래량을 통해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집 구간 내에서 발생했던 거래량이 들어온 돈이고요. 타겟 구간이 돌파되면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나가는 돈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수많은 개인들은 이거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눌림에서 많이 매수를 진행하죠. 근데 저랑 소통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매수 타점이 여기서 존재를 합니다.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열 이후에 위로 발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특정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인위적인 흐름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깊은 하락으로 개인들 털어내고 흐름을 살려가는 모습들, 급등 직전에 마지막으로 앞에 매물대까지 정확하게 소화를 하고 지켜야 되는 라인대를 지키면서 상승을 뽑아냅니다. 여기 매물까지 전부 다 받아서 털고 출발을 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흐름이 이 캔들입니다. 얘는 급등 직전에 대놓고 답을 알려준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건드렸다가 빼서 더 길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죠. 근데 건드렸다가 안 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흐름,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시원하게 다 팔아먹고 기술적인 반등 설거지까지 야무지게 하고 차트는 흘러내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이점과 이 차이점, 이 차트에 세력이 있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요. 이 차트에 세력이 없을 때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만 쏟아져 나오는 이게 정상적인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주가를 관리해주는 주체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간은 최근 구간이겠죠. 자, 머리 위에 62평선과 122평선이 존재를 하고요.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 상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기술적인 반등,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마찬가지로 흘러내리면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는데 얘네가 여기서 바닥을 잡고 박스권을 만듭니다. 자,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특정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누군가가 물량을 사고 있다는 거죠. 물량을 사는 데는 돈이 들어가고요. 캔들 하나당 수백억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물량을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박스권을 그렸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무조건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흐름들이 포착이 됐으니, 세력의 흔적이 포착이 됐으니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스권 상단을 한 차례 돌파하고 무너지죠. 자, 일반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놓고 이제 상단이 돌파되고 안착하면 매수, 박스권 하단이 깨졌을 때 손절, 보통 시중에 이런 개념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패턴화 시켜서 외우시는 것보다 이 원리를 한번 이해해 놓으시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다가 한번 저점을 이탈시키죠. 그리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흐름을 다시 한번 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랑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특정 라인대가 이탈되는 걸 좋아해요. 지지선이 깨지는 걸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개인들을 한번 털어내고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추가적으로 받고 주가를 다시 올려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리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얘네가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털어내는 구간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에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됩니다. 무난하게 매집을 해버리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털어내고 방향을 돌려냈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물량 확보를 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게 의도적인 하락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구나 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매집량이 늘어난다면 한 번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압도적으로 상승폭이 나올 수가 있다 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2달짜리예요. 2달짜리. 2달 동안 썼던 돈과 모았던 물량을 기반으로 우리가 한 파동 정도는 짧게 수익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의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바닥 구간에서 방향을 돌려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서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죠. 당연하게도 어떤 테마군과 어떤 섹터에 엮여 있는지, 재료는 살아있는지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이 친구의 타겟 구간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위에서 매도하는 흐름, 장대 양봉을 동반한 돌파를 한 차례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흐름도 지금 매물대 상단을 한번 건드렸다가 빼줘. 이게 매물 소화의 원리입니다. 얘네가 매물대 최상단까지 건드렸다가 빼주면 더 좋은 흐름이죠.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 여기에 따라탔던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본전 값을 주고 빼버리면 뺐을 때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런 하락을 한번 맞아봤으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본전까지 올라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던지겠죠. 이게 매물 소화의 원리예요. 자주 건드렸다가 빼면 뺄수록 세력의 입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양으로 외우시기보다 이 원리를 한번 익혀놓으시면 조금 더 차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좋아지실 거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다시 한번 스멀스멀 올라오죠. 아직까지는 매물대 최상단에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매물대가 옅어졌다면 바로 뚫어 올릴 수도 있고요. 소화를 하고 눌러준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매수 타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분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15분봉 정도로 볼게요. 자, 분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방향을 돌려내는 순간 이동평균선 수렴시키고 위로 발산을 하죠. 그리고 앞에 매물 소화하고 거칠게 흔들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종가 베팅했던 개인들, 여기 시가때 따라붙은 개인들,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을 타겟으로 매물대를 한번 건드렸다가 빼고요. 오늘 아침에도 건드렸다가 뺍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져 있던 이평선의 이격도가 좁혀지는 과정에 있고요. 121선까지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실 때 이렇게 수렴의 과정을 확인을 했어요. 이게 소통방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수렴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로 발산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네가 아래로 발산을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더 받아서 매집량을 늘려가겠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시가 갭이 높게 뜨거나 아니면 매물대 최상단을 건드려주고 이후에 만들어가는 파동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시가에 만들어줄지 종가에 만들어줄지 오후 2시에 장중에 만들어줄지는 지금 당장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으로 예측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매수 급소에서 손익비가 맞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소통방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타점을 공개하거나 타점을 잡아준다거나 목표가를 얘기한다거나 손절가를 얘기한다거나 유튜브 정책상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 시장을 보면 전부 다 미래에서 온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종목을 봤을 때 10만원 갑니다. 홀딩 하세요. 어디 깨지면 손절하세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유튜브에 검색만 하셔도 영상이 수십 개가 뜹니다. 그 수십 개의 영상 중에서 이게 가짜 정보인지 진짜 정보인지를 구별하는 능력도 저는 실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이걸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돼요. 그냥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조선 테마가 강하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으니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말고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두가 보는 지선도 지선이 아닙니다. 이런 지선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매수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소통방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일전에 영상으로도 업로드해드렸던 KBI 메탈 종목이에요. 자, 이 친구도 대원전선과 마찬가지로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알듯 말듯 매집량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만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력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 오늘은 가온전선이 주도주로 치고 나갔죠. 얘는 쉽게 말하면 차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원전선도 마찬가지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순환매 개념을 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개인들의 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가온전선이 한번 해먹었죠.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가서 또 여기 돌파시키고 장대 양봉 만들어서 이 종목에서 한번 해먹고 또 다른 종목 가서 한번 해먹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튀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진행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도 계속해서 떠 있어야 되고 호재와 뉴스도 빵빵 터트려야 되고 자극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이 달려들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미친 급등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매집량을 굉장히 길게 잘 가져왔습니다. 매집량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한번 상승을 만들어낼 때 길게 뽑아낸다. 몇 퍼센트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약 350%가 넘는 미친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상승을 만들어낼 때도 얘네가 연상을 가져 상한가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세력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인 흐름이에요. 즉 11,760원 구간에서 열심히 팔아먹고 싶은데 우리나라 상한가 제도 30% 제한이라는 제도가 존재를 하죠. 얘네가 비트코인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쭉 올려서 신나게 팔아먹고 손 털고 나가는 게 가능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원하는 목표 구간에 도달했을 때 신나게 팔아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대금 발생이 됐죠. 피날레하고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낮은 구간에서 물량을 잘 모아서 세력들이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고 차트는 하락을 하는, 중간에 기술적 반등 설거지 한번 주고, 자, 이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사이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서 짧게 매집 이후에 팔아먹고 흘러내리죠. 그러면 이런 구간이 새롭게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매물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정상인데 얘네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죠. 자,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새롭게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새롭게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빠지면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데 다시 한번 돈을 쓰면서 매물대 안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요. 이건 돈을 벌 수가 없는 흐름이죠. 비교적 가까운 매물대 앞에서 지네들이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그 매물대를 건드렸다가 빼고 건드렸다가 빼요. 매물 소화 과정 확인됐죠. 그리고 바로 다시 방향 돌리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들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 돌렸죠.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확인을 하고 이날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날이 언제냐?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자, 8월 6일 날 대한항공 종목과 KBI 메탈 종목을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영상 인증을 안 하면 안 믿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유튜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캔들까지 확인을 했다면 이 종목에 명확하게 세력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간의 매물대를 다시 한번 받아오는 흐름들, 그리고 굉장히 인위적인 흐름들이 확인이 됩니다. 주가를 찔끔찔끔 상승시키면서 앞에 물량을 조금씩 받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찌르고 털고 찌르고 털고 찌르고 털죠. 얘네 지금 돈 쓰는 거 좀 보세요. 얘도 지금 매집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물대 최상단까지 건드렸다가 한번 털어내죠. 주가는 이렇게 바로 가지 않아요. 한번 맞고 떨어집니다. 바로 갈 수도 있죠. 바로 간다면 우리가 당일 단타 매매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겁니다. 이 다음날 갈 수도 있고 이 다다음날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개인들 털어내고 한두 달 뒤에 더 길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걸 지금 당장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낮은 가격대를 준다면 스윙 타점으로 모아가는 매매도 가능하고 바로 간다면 당일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매매를 다 할 줄 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얘네가 어떤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동들을 공부해 보시고 매수 타점을 잡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당일 단타 매매 또는 시가 매매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할 거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차트를 볼 수가 없으니 나는 낮은 가격대를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 스윙 투자에 대한, 스윙 타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한 차례 타겟 구간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내면서 찌르고 무너지는 캔들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얘네가 여기서부터 돈을 쓰면서 준비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어떤 충분한 상승폭과 압도적인 매도하는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물량이 나가주는 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이거는 휩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가짜로 돌파시킨 거예요. 가는 척 하다가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격 매수했던 개인들은 어떤 특정 라인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버티겠죠. 이렇게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이런 라인대를 보통 지지선으로 보고 버팁니다. 자, 귀신같이 깼다가 말아 올리죠. 이게 뭐예요? 내가 팔았더니 가더라 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력들은 개인들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가 보는 지지선은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라인대는 깨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의 전환으로 이런 자리가 깨졌을 때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 여기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개인들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고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진행합니다. 소통방 제1원칙이죠. 차트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얘네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깼다가 돌아갈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라인대가 깨졌을 때는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중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어떤 시드도 다르고 종목에 대한 거래량, 종목마다 다르고
어떤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러프하게 한 10% 진입, 뭐 이런 라인대가 깨졌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10% 진입, 이런 라인대가 깨졌을 때는 우리가 비중이 더 들어갈 만하죠. 여기서는 20% 진입,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여기 깨진다고 해서 몰빵하시거나 뭐 신용 미수 쓰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 나는 묻어두고 여기 돌파 때 팔아먹겠다, 매도를 진행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상승폭이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상승폭입니다. 자, 이런 라인대가 깨졌을 때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벌써 상승률이 70% 가까이 돼요. 얼마 전에 GS건설을 이렇게 매매를 했었죠. 시간적인 기회비용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 나는 하루하루 빠르게 당일 단타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돌려낸 뒤에, 돌려내고 이평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그러면 다시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친절하게 얘네가 답을 주죠. 여기까지만 깼다가 방향을 돌려내겠다. 오늘 캔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캔들이에요. 오늘 발생한 거래대금 420억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얘네가 앞에 물량 받는데 돈 썼죠. 털어내고 손절 물량 받는데 돈 쓰고, 방향 돌리는데 돈 쓰고, 박스권 그리면서 물량 모으는데 돈 쓰고, 털어내고 방향 돌리는데 또 돈 썼어요. 매물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들,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가고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방향 돌리는데 돈 들어가고요. 지금 돈을 쓰기만 하고 돈을 벌어가는 구간이 안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가는 구간은 어디예요?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자극적인 흐름들. 개인들은 이거에 환장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이 넘어가는 과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분차트를 보게 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인데 얘네가 돈을 쓰면서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배열로 돌아서죠. 자,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얘네가 깰라면 더 깰 수 있는 애들입니다. 여기도 깼다가 지선 만들고 깨버리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왜 굳이 여기서 방향을 돌려냈을까? 시가의 갭상승으로 방향을 돌려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이 종목 역시 아직까지는 매물대 최상단에 어떤 흐름들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타겟 구간에 대한 돌파를 바라보면서 장대 양봉을 통으로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 과정 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낮은 가격대를 공략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얘네들도 소화를 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파동에서 수익을 내볼 수가 있고 이 파동에서 수익을 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매물대 구간에서 어떤 깨지 말아야 되는 자리를 지킨다든지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대 양봉에서 수익을 내는, 흔히 말해서 발라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상승폭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죠. 일봉상의 매집 구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에 의미 없는 구간은 없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빼고는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력의 흔적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돈을 적극적으로 쓰는지, 개인들을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려내는지, 그 과정에서 매집량은 얼마나 늘려가는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셔도 주식으로 손실나는 일은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얘네가 당장 내일 뽑아낼지, 다음 주에 뽑아낼지, 다음 달에 뽑아낼지,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 달에 뽑아낸다고 하면 그만큼 매집량을 더 늘려서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거기 때문에 상승폭을 더 길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물량을 모았으면 이만큼의 상승폭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 심텍이에요. 심텍도 오늘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약 15%의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얘는 이대로 끝날 수가 없죠. 자, 앞에 두 종목과 관점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돌파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보통 돌파와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 터진 캔들 뒤에 제가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점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심화된 내용이긴 한데 영상에서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제가 이 캔들까지 확인을 하고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8월 8일날 주말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드렸네요. 이때 같이 업로드해드렸던 종목이 대주전자재료, LG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일단 8월 8일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이 종목이 상승을 만들어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거칠게 흔들면서 매집량을 늘려왔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줄줄 흘러내리죠. 근데 얘는 앞에 매물을 다 받으면서 좀 급하게 올라옵니다. 바닥 구간에서 받으면서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박스를 쳐요. 자, 지금 여기서는 누군가가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하락을 멈춰냈고요.
여기서는 누군가가 수천억의 돈을 밀어 넣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한 차례 돌파도 만들어냈다가 털어내고 가는 척하다가 털고 지선 이탈시키고 바로 다시 방향 돌리면서 앞에 매물 소화 진행하고요. 그리고 오늘 돌파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전 고가 12만 4천 원 체크를 하고요. 분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만 4천 원 체크되어 있죠. 보통 제가 돌파를 만들어냈을 때는 타겟 구간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매매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판단이 돼요.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집 구간 내에서 거칠게 흔들면서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수렴 이후에 위로 발산을 하면서 앞에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뺍니다. 건드렸다가 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가에 얘네가 돈을 엄청 쏘죠. 자, 이 검정색 선 아래까지는 돈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물량이 나오고 여기서도 물량이 나오겠죠. 아까 앞에 매물대 있었죠. 매물대 구간에 부딪혔을 때 거칠게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곱게 안 갑니다. 얘네가 지금 메이저 세력인 게 15분에 360억을 밀어넣고요. 640억, 음봉에서도 430억의 거래 대금을 발생시킵니다. 개인들 돈도 섞여 있죠. 다만 이걸 끌어올리는 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합심해서 한날 한시에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자, 이럴 일은 없습니다.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매물대 구간에 부딪혔을 때 거칠게 흔들면서 안 갈 거니까 물량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타겟 위에서 1분봉상의 흐름을 좀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보통 타겟 구간이 돌파되면 아까 가운전선처럼 이 종목 설명 이후에 가운전선 타점 분석해 드릴게요. 타겟 구간에서 이렇게 찌글찌글대면 안 됩니다. 그냥 쭉쭉 치고 나가야 돼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 구간과 자극적인 흐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때 물량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타겟 구간을 돌파시켰어. 근데 털어내고 주가를 뺐으니까 다시 한번 매물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 매물을 받아오고 털고 그냥 계속 흔들고만 있어요. 그리고 수렴 정배열에서 한 차례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돌파 만들고 돌파 만들죠. 근데 고가에서 계속해서 찌글찌글 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이 검정색 선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살려가는지를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얘는 이미 타겟 구간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놀고 있죠. 타겟 구간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슈팅을 뽑아내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팔아먹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가부터 대체거래소부터 굉장히 시끄럽게 올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들이 매수를 진행했을 것이고요. 이 개인들을 떨궈내는 작업, 좀 지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타겟 위에 올려놓고 개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오늘 만약에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타겟 구간 위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놀면서 팔아먹고 있는 흐름일 수도 있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발생한 거래 대금의 대부분은 타겟 구간 밑에서 발생했던 거래량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분차트를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까지가 돈을 쓰는 흐름이죠. 타겟 구간 위에서는 거래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간간히 돌파 때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모습인데 이 거래량의 이 구간 폭으로 절대로 물량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눌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검정색 선 라인을 유의 깊게 지켜보시고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고요. 이런 라인대가 깨진다면 바로 대응입니다. 깨고 내려온다면 이 구간 자체가 따라붙은 개인들을 가둬놓고 가짜로 돌파를 시켰다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얘네가 오늘 타겟 구간을 돌파시키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종가를 마감했다. 그러면 여기서 비중 다 때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돌파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일단 개인들이 좋아하는 구간에서는 경계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짧게 가운전선 타점을 리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의지와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날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다고 했는데 타겟 구간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최소로 보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비교적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 돌파 이후에 세력들이 물량 정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전 고가 17만 8천 원 체크를 하고 17만 8천 원 체크를 하고 우리가 분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상에 어제 캔들까지만 확인을 했을 때 이평선 위로 올려놨죠. 그리고 종가를 여기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대부분이 주가가 이 구간에 위치했을 때
보통 영상으로 많이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요. 자, 1분봉 차트로 봤을 때 오늘 시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었다면 오늘 시가의 흐름에서 무조건 검색식에 잡힐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일단 시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요. 검정색 선 아래까지는 오늘 쓰는 매물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오는 매물 소화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건드렸다가 털어내고요. 건드렸다가 털어내고 여기서 무너졌다면 이 종목을 오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향을 돌려냈어요. 개인들이 싫어하는 구간이 충분히 나왔죠. 자,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흐름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시가 재돌파를 하게 되면 보통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따라 붙습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구간, 그리고 개인들이 싫어하는 구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열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돈을 쓰는 흐름이죠. 충분히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장 시작 직후에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매물대 구간에 부딪혔을 때 거칠게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타겟 구간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겟 구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볼 필요가 없어요. 계속 똑같은 원리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쌍바닥을 형성하고 흐름을 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얘가 오늘 상승을 만들어내겠다는 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이 구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이 구간까지 확인을 했다면 얘는 오늘 상승을 만들어내야 되는 애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공부하셔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검정색 선 라인을 반드시 살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정색 선 라인대로 내려오지 않죠. 장중에 매수 타점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승분을 먹기 위해서는 일봉상의 매집 구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가의 흐름들, 그리고 장중에 만들어내는 흐름들, 그리고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은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파란색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린 매매 기법 자료, 오전 단타 스윙, 보유 종목 피드백 다양하게 제공드리고 있고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락처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갈 줄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실전 매매로 넘어가서 수익도 내보고 손절도 해보고 다양하게 경험치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자주 돌려보시면 좋고요.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이 세 종목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가 상승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